진짜 얼마만입니까? 우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너무 보고 싶었고 뭐 하면서 저희가 지냈어요? 다 감기 걸리고 네, 막 맞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한동안 못 올렸습니다. 네,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에서 가고 있는데 아, 맞아. 어떤 구독자분께서 다가와 주셨어요.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너무 우선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민망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렸나 계속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바로 그 말을 거시고 바로 내가 다음 정류장에 내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진짜 시간이 너무 지났고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뭔가 신기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네. 요즘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요? 네, 상품권도 주시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저희가 이란 여행 영상은 한여름이었는데 음, 이제 겨울이네요. 이제 겨울 아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올해 너무 늦게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들 뭐 이제 겨울이다 할 때마다 저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을도 좋아하고 봄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야기가 또 산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무튼 이렇게 가을 하잖아요. 너무 날씨가 약간 완전 춥지는 않으면서 밖에 그냥 30분만 추위 없이 앉을 수 있는 30분 그런 춥지. 날씨죠. 추워요? 그럼 추위 잘 타요? 더위도 저보다 많이 타고요. 추위도 많이 탑니다. 그냥 제가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추위를 영상 보면 제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처음에 이게 오빠 앞에서 춥다라고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추우면 춥구나 하면서 더우면 덥구나 하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뭔가 날씨에 뭔가 좀 resilient 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저보다 계속 추워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봐봐. 10년 뒤에 그렇게 될 거야. 나이 때문인가? 저희가 여행을 물론 여행 영상은 끝냈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란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물론 뭐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란 여행이 힘든 거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볼게요. 이란 여행에서 뭐라고 설명드릴까? 이란 여행을 하면 안 될 이유.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주제를 잡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야, 네가 여행을 갔는데 왜 그 나라를 비판하냐.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잖아? 내가 막 이란을 좋다고 하잖아? 그러면 야, 네가 이란에 여행만 가보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냐. 다 그래. 근데 이게 저희가 대화 주제를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뭐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 영상에서도 그날의 주제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야. 이거는 뭐 어디나 다 이렇게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물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영상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뭐 그렇지만 저희 채널 보시면 한옥을 찬양하는 영상도 있고 한국을 막 국뽕에 각색. 그래 뭐 다 있어. 이게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맛이 없다는 것도 있고 네. 이게 그날의 이게 뭐가 주제가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한국에 어디 놀러 가면은 너무 이쁘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겠죠. 네. 이란 여행이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처음에는 안 좋은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저만 경험한 것도 제가 느낀 것도 있고 저는 외국인이니까 저만 느낀 것도 있고 여기 현지인 분이 느낀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거 남자는 그나마 괜찮아요. 남자는 괜찮은데 이란은 들어가면 히잡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니 이게 되게 막 인터넷 저도 뭐 이란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문의도 많이 받고 꼭 써야 되냐? 외국인은 대충 써도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 대학교에서 그 알몸 시위한 여자 있었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몰라? 세상이 다 이렇게 퍼지는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여성분들이 가서 그거를 이제 써야 된다는 거에 부담감도 당연히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막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뭐 현지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뭐 어디 카페나 그런 데 가면 다 안 쓰거든요. 거의 다 이렇게 내려놓고 뭐 그거를 누가 이렇게 와서 감독을 하냐 감시를 하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란 사람들도 뭐 안 쓰고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는 이 현지인들이 아는 테헤란의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제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올려놓고 하거나 그런 것도 많은데, 제 친구들도 그냥 모자만 쓰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알몸 시위하는 대학생은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히잡을 안 써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사람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 그 이란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막 저희가 뭐 외국인은 히잡 안 써도 돼요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걸려서 잘못하면 추방당하거든요. 그 뭐 같이 진짜 구금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희 터키에 있을 때랑 이란에 갔을 때 복장도 달라지잖아요. 이게 터키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보수적인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에서 반팔 입은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한여름인데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여자가 터키에서요? 이란에서. 깜짝. 그러니까 그것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한데 진짜 드물고, 그래서 그 복장에 대한 게 그거를 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실히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죠. 이란은 술이 완전 금지입니다. 전면 금지예요.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어디도 파는 데가 없어요. 파는 데가 있는데 그 브로커 통해서 불법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술을 가져간 적도 없고 마신 적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만약에 현지인들이 나는 술이 있으니까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뭐 이란 사람들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안 마시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너무 이게 완전히 단호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마시는 사람들도 마시고 또 자기만의 그걸 구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가서 먹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사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술이 가짜 술이 많대요. 예, 좀 위험한 술도 많고 뭐 그거는 물론 자기가 뭐 10년 동안 마시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이게 확실하다, 계속 뭐 이걸 10년 동안 같은 뭐 사람을 통해서 구해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은 뭐 눈이 이렇게 아이사이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맞아.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더 많이 마셔서 그런가? 최근에 많아졌다고? 최근에 나 뭐 그렇게 술 먹다가 눈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가면 밖에 낮에는 이렇게 관광하고 밤에 또 한잔 하는 게 여행의 맛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너무 결여돼 있다 싶으시면은 이 오빠처럼 무알콜 맥주를 즐겨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경직된 사회 분위기. 경직된? Serious? 제가 이란을 1년 내에 2번 갔다 왔잖아요. 작년 10월에 갔다 오고 요번에 7월 말에 갔잖아. 작년엔 제가 이란만 갔고 10일밖에 안 갔지만 이란을 처음 가는 거고 뭐 호텔에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확히 분위기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터키에 갔다가 이란에 넘어가니까 네. 그 나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야. 이게. 어떤 거야? 입국할 때부터 달라. 터키도 막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잖아. 아니, 물론 외국인은 터키에서 자유롭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터키에서 솔직히 터키 경찰이 지나가면 내가, 그리고 한국 경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죄진 게 없으면 경찰이 무섭지 않잖아. 경찰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한국에서 경찰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 내 근처에 경찰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한국 경찰 처음으로 그 범죄 드라마에서 봐가지고 살인자였어가지고 좀 볼 때 무섭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게 뭔가 한국은 공권력이 내 편이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뭐 물론 한국의 뭐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서비스직 같은 경찰이 좋습니다. 한국에. 국민들과 가까운 거 아니야. 그만큼 서비스를, 경찰이 뭔가 억압적이지 않고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이라는 분위기가 달라요. 시민들 편이 아닌 것 같아, 경찰이. 그쵸. 그거는 뭐 현지인으로서도 항상 어렸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숲 속에서 텐트 치고 그냥 그런 막 숙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럴 때마다 가끔씩 순찰 도는 경찰들이 있을 때 뭐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안심되긴 하지만, 나는 안정감이 든 적이 있나? 그런 경우들을 제외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싶은데, 그게 오빠가 느껴졌다는 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한국은 다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은 약간 느껴지기에 시민을 뭔가 감시하고 이렇게 통제하려는 게 더 강해 보인다. 근데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뭐 경찰들, 이렇게 길에 있는 경찰들도 그렇고. 여러분, 저 영상이 여기 뭐 지금 영상을 참조할 첨부할 영상이 위에 첨부할 여기 위에 여긴가? 여기지. 여기야? 응. 이쪽에 첨부할 영상에서 보시면 이분이 제가 이렇게 입국할 때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할 때 나뉘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 내려와서 가고, 왜냐면 이제 짐도 다 가서 챙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빠 줄이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우선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이란에 지금 제재 때문에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옛날 거여가지고, 그런 뭐 시스템에 뭐 그런 서류 작업이나 그런 심사나 이런 경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한국에 비하면은 당연히 느리고, 근데 한국은 그게 최고이긴 하고 이란이 그게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안 돼서 너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경찰 입국 심사하는 경찰관의 모니터가 보이게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난 내 셀카랑 애들 찍었어. 아, 그래? 응. 근데 이렇게 찍고 있었잖아.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찍힌 거고, 내가 셀카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찍으면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애들 그러니까 입국 심사가 한 15분 그 정도 멈췄어요. 그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애들 찍고, 그다음에 나 이렇게 셀카 찍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나보고 이렇게 와보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거기가 거의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외국인들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 뭐 아프간이나 그쪽이고, 그래서 나만 빨리 보내주려나 보다. 레이시스트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이게 시스템이 다운됐으니까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빨리 보내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갔는데, 이제 핸드폰 압수당했어요. 카메라랑 이거 여권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것 때문인가? 아니 그것 때문만 아니고 이란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 그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경찰이 있거나 그러면 되게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요? 그랜드 바자로 갈 때도 있었고, 북쪽에 갈 때도 그 경찰들이 있고. 그래? 근데 이란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거기서 막 히잡을 다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제가 느꼈을 때 이란 여행에서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딴 거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매연이 너무 심해요. 너무. 제가 가본 정말. 제가 2009년인가 10년도에 중국 갔다가 거기서 매연이 심해가지고 코가 다 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염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원래는 비염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중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너무 심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공장 매연이 심한 거기 때문에 도시 그 공장지대를 벗어나면 매연이 없어요. 막 이렇게 산이나 막 이런 데로 가면 매연이 없는데 이란은 배기가스 매연이기 때문에 차가 있는 곳은 어디든 매연이 있습니다. 진짜 저 그 케르만사 송골에 시골에 갔는데 거기도 매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오빠가 또 한창 공기 안 좋을 때 간 것도 아닙니다. 좋을 때 갔대. 그때가 좋을 때. 겨울에. 그래서 저도 특히 이번에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 게 내가 여기 오래 산 거 맞나? 이게 마치 이 정도까지 심했다는 게 잊혀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 게 너무 공기가 안 좋고 너무 막 목이 아프고 여기 막 쉰 느낌이 나고 막 여기에도 막 어떤 냄새. 코가 아파, 코가. 나는 목에서 어떤 그 매연의 향 냄새가 났었어, 맞아. 계속. 그래서 나고. 내가 계속 이게 너무 목이 아픈데 하는데 가족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하셔서 나 몸이 바뀐 건가? 거기 이제 막 몸이 조금 더 resistance 해지는 건가? 좀 저항력이 생기나? 아니지. 계속 그거를 느끼면 그냥 익숙해져서 못 느끼는 거지. 그게 다 몸에 쌓이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것도 내 기억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딱 내가 중학교 때쯤부터 더 심해졌어? 화학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하실 때 진짜 전반적으로 이란의 뭐 많은 산업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뭐 그걸로 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도 맞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잡혀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튼 그런 매연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어떤 계절에 가셔도 우선 겨울에 가시는 거를 조금 이제 안 가시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날씨의 문제가 아니고 계절의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를 무조건 계절이 무슨 내가 봤을 때 좀 부드럽게 까줘 말을.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뭐 말을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게 계절 물론 중요하지. 어느 계절에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그러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테헤란은 그래 산으로 막혀서 이게 공기 흐름이 없다고 쳐. 페르만샤도 안 좋고 이스파한도 그렇게 맞아요. 좋지가 않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정유 기술? 정유 기술이 너무 떨어져 있고, 차들도 다 오래된 차들이잖아요. 이제 한국만큼 사람들이 차를 바꾸는 경우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이유들로 공기가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VPN과 유심 VPN. 사용의 문제. VPN은 중국도 쓰고 뭐 VPN을 써야 되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VPN 사용량이 한국이 1위라네. 나도 몰랐는데 VPN 사용량이 한국이 1위래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래. 이유가 그 이유가 뭐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VPN을 한국에 필터링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야동? 다른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나 왜 쓰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VPN. 아니 근데 그거 알아? 그 북한 이거 넣으면 안 돼. 북한 그 솔저 군인들이 러시아로 갔다가 맞아 봤어. 봤어? 기사 봤어. 그거 왜 넣으면 안 돼? 저기요. 북한 저기 군인들이 이런 컷. 일하는 VPN이 필수인데 필수가 된 게 이제 2년 전 2년 전부터? 일로부터. 그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아, 그래? 네, 그 전에는 뭐 인스타도 다 사용이 됐었고. 그래? 이게 이란에서는 시위가 한때 너무 이렇게 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 그 전에는 인스타도 2011년부터 썼고요. 이게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필터링에 추가된 어플들이 뭐 텔레그램, 왓츠앱, 그리고 뭐 카카오톡도 필터링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가니까 필터링이 없어. 근데 이러면서 카카오톡 쓰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것까지 필터링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무튼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게 또 그거를 필터링 걸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쓰고, 다 그거를 만약에 어떤 사이트가 필터링 되면 또 그것도 찾아서 쓰는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고, 다 유료 VPN을 쓰거든요. 그냥 무료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다 쓰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지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개 깔아갔잖아. 4-5개 깔아갔는데 됐었죠. 잘 안 돼가지고 동생이 뭘 해줬어요. 근데 특정 VPN만 계속 안 잘리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일부러 놔둔다고, 정부에서, 이런 정부에서 안 막고 그걸로 감시한다고. 하여튼 뭐 근데 VPN은 뭐 중국도 있고 막 그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한국도 뭐 쓰고 막 그러니까 익숙한데, 가장 큰 문제는 뭐 그런 이란을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이란에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한 달을 썼잖아요. 이란 유심을 한 달을 쓰면 그 다음부터 못 써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기계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게 다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2019년에 생긴 제도인데, 그거를 밀수로 들어오는 기계들을 차단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또 나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만약에 30일 이상 같은 기계, 그 전자기기, 유심이 들어있는 전자기기를 30일 이상 쓰려고 하면 그 기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그 기계 값에 뭐 20%, 21%, 30%, 20에서 30%까지의 돈을 정부에서 내야 돼요. 세금으로? 세금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 뭐 그러시면 들죠. 돼요. 한 달 넘게 가실 분들은 뭐 이란을 뭐 많이 안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한 달 넘게 가실 분들은 로밍 하시면 됩니다. 로밍하면 그쵸? 잘 된대요. 저는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함이에요. 저는 아예 세례자들 카드로 그냥 다 쓰기 때문에. 카드 그냥 줬어요. 그냥 쓰세요. 이게 또 워낙 내가 그래서 뭐 돈을 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가지고 간 적도 없고, 뭐 거기서 현금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카드로 그냥 쓰고 다니는데, 이란도 다 카드로 쓰고 다 뭐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뭐 조금씩 있는데 카드 기기가 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그거 지하철 구걸하는 애도 카드 단말기가 있었잖아. 맞아. 돈이 없다고 하면은 카드 단말기를 내놓은. 그리고 조금 주면은 진짜 웃기더라. 조금 주면은 됐다 안 받은. 그거는 진짜 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잔돈이 뭐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500원이 있어. 뭐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이렇게 주면은 안 받습니다. 엄마가 막 페이스트리 이런 빵, 뭐 시레니 같은 거를 사러 가셨는데, 그 막 나와서 그 어떤 분이 나도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가서, 너무 우리한테는 뭐 인구 가구가 큰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한테 사준 거, 박스를 사준 거였으면 그분한테 뭐 이만한 박스, 절반은 박스를 사서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적게 사줬냐고. 이게 진짜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슬람에서는 다 몇 프로 기부해야 되니까? 기부해야 되고, 또 이게 사회에서 가난하게 있는, 참 이게 아이러니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워낙 비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고. 무슨 뭘로? 가난으로?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의 몫이기도 해, 이런 게 조금씩 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 일은 안 가시는 거 아닌가 다들? 아니 그거라는 사람이 너무 당당해. 오.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막 돈 좀 주세요 막 이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야 내놔 약간 이런. 나 진짜 이번에 너무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좀 왜? 보통 이렇게 다 다가오면 다 어느 정도 뭐 드리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근데 이번에는 그 꼬마애가 나 진짜 그때 너무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돈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없어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내 눈을 보고 아니 너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아저씨가 돈이 있어 계속 이렇게 내 눈을 보면서 아니 와 오빠도 너무 불편해 보이길래 이게 내 입장에서도 아니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이게 뭐 되게 어이가 없죠. 약간 왜 이렇게 당당해? 아 근데 우리 현금 얘기하는데 산으로 가는 이야기다.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나이 들었나 봐 우리. 장기 여행하는 분들은 그렇죠. 현금을 막 진짜 막 이만큼씩 다발로 가지고 다녀야 돼. 화폐 가치가 또 없다 보니까. 응. 그래서 뭐 이게 아는 사람, 무조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 위험하지 근데. 그건 위험하긴 하죠. 뭐 한국이 뭐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건데 이란이랑 격차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여행 가서 5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란 사람한테는 진짜 큰 돈일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을 먹겠는데? 아니 이번에 욕먹기 각인데? 아닌데 우리 오빠 욕먹기 각인데? 통역 사건 목격? 캐르먼에서 아 진짜 이거 오 무서웠어. 아 그 진짜 이거는 막 저희 채널에 보시면 막 이란 여자 너무 만나고 싶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래서 막 반농담으로 졸파해서 막 이렇게 한국 남자가 인기 많다고 그런 영상도 올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케르만샤에 갔는데 저희가 택시 잡으려고 택시 그게 뭐야 택시 정류장? 그런데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저씨가 막 몽둥이를 가지고 남자를 막 죽일 것처럼 정말 눈에 살기가 보였어. 난 그 정도의 살기를 살면서 돌멩이도 던졌잖아. 그 남자가 던졌지. 아, 도망가던 그 남자가 남자가. 던졌어? 도망가면서 피하려고. 오지 말라고. 근데 아저씨가 계속 따라가는 진짜 거야. 막 너무 저 이란에서 그런 장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이게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너무 막 무섭고 그런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 어리다고 해야 되나 젊은 남자가 어떤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뭐 계속 이렇게 뭐 대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여자가 너무 불편해하고 있어서 이게 이란에서 깨이라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좀 나보다 이런 얘기가 너무 컨트로버셜해서 얘기해도 되나? 나 약하다고 하거나 그냥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너무 이렇게 막 불편한 상황에 있다, 어떤 남자로부터 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다가가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너무 막 그렇게 하길래 나는 본인 자기 딸인 줄 나도 알았지. 뭐 그런 줄 알았어. 아니면은 이게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하려면 진짜 무슨 범죄자여야 돼. 너무 괴롭히고 있었나 봐. 아니야. 그때 뭐 물어봤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연락처 물어본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그 정도는 그 아저씨가 왜 그랬지? 뭐 연락처를 정도는 뭐 그냥 정확히는 예의 바르게. 그 상황은 못 봤으니까 맞는 거 그치. 쫓기는 것만 봤으니까. 근데 그 택시 기사 말이 더 웃긴 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절에서 맞아서 온 사람이 줄 서 있다고. 워낙 켈만샤가 페이라트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끼랑 샴시를 꺼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다. 괜히 이게 진짜 정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느낌, 예의 바르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거절하면 가면은 그런 걸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 남자한테는 훨씬 더 보수적이겠지. 외국인 근데 남자가 그렇지도 않아. 이란 여자한테 그러는 걸 그 아저씨가 봐봐. 그러면은 진짜 칼 들고 쫓아올 거야. 오히려 외국인 남자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럴라나? 뭐 괜찮을 수도 있죠. 다 괜찮을 수도 있고 여행이 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그런 건데 정말 이거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아니 그 택시 기사가 그랬잖아.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고 우리한테. 병원 가면은 저기 다 줄 서 있다고 머리 다 깨져가지고. 왜 그러지?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인가? 이러면서. 쉽게 막 번호를 따거나 막 이게 나는 이거를 뭐 괜찮다.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도 나한테 와서 번호 달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나 그때 중학생이야. 심지어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왜 번호를 달래? 왜 달라고 하겠어? 초등학생이? 이란이 쉬운 여행지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가 막 물론 저도 이란을 가면서 이제 여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을 찍고 막 현지에 보면은 되게 이쁘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뭐 이란을 여행 갔다 온 사람이거나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자 문제는 굳이 이번 영상에서 또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절대 쉬운 국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꼭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네. 언제든 물어보실 게 있으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많이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란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드디어. 그리고 이란이 워낙 내가 조금 예민한 게 이란이 워낙 미디어나 그런 매체에서 너무 안 좋게 악화시 된 당연히 정부랑 사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그거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란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그런 이란 사람들끼리만 알고 이란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그냥 최대한 외부로 이렇게 모르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런 한국 거는 좀 사람들이 참 있을 수 비판적인 있다. 사고가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쵸. 한국인들이 비판적인 진짜 사고가 있지.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살아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쿨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진짜 막 외국인 앞에서 헬조선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따뜻하고 요즘에는 헬조선 없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그쵸? 뭐 헬조선인 줄 알았는데 헬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딴 데가 다 더 헬이었던 거야. 진짜 얼마나 그래서, 요즘 그리고 경제도 안 좋아서 저는 예전부터 그 말을 안 좋아했는데 되게 뭐 요즘에 한국이 재평가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도 또 만나요, 여러분.